어떻게 이렇게 호랑이가 많지? 박희락 교수입니다. 2020년 2월 12일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군수 분야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극명한 대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협정 체결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재무장, 재보급, 정비, 폐선박 재활용, 재급유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무인기나 무인함정 분야의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군도 미군과 수시로 이러한 협정을 맺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1988년 미군과 상호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해서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군수 물품을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이나 기간별로 세부적인 협정이 계속 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현 정부는 한미 양국군의 협력을 증진하기는커녕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시킨 후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은 규모가 큰 연합훈련만 또 10종류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일본 자위대는 총 38회 연장 일수로 406일간 미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0% 이상 증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6년에 실시하던 키 리졸브, 폴 이글, 얼치 프리덤 가디언 등을 모두 폐지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의 횟수와 일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본 아베 총정부의 동맹에 대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 안정과 번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열쇠라고 생각해서 그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일본은 금년 1월 19일 미일 동맹조약 개정 6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일 주요 인사들 기념식에 참가한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이 세계 평화를 지켜온 불멸의 기둥이라면서 앞으로 우주와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시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한미동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미국을 경원시하느라 바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실질적인 방향이나 과제를 제시한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공고하다면서 한국군과 미군 간의 협의는 거의 없어진 수준입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해졌는데도 국방부관에 설치된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전략위원회는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위 분담 하나 타결하지 못해서 한미 동맹의 기조를 흔들도록 만들고 있고 주한미군 방어용 사드를 배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드의 성능을 미군이 개량하고자 하면 뭔가 엄청난 흉계라도 있는 듯 좌파 시민단체들이 볼때같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자주만을 강조하면서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임명해서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취임 이후 미일 군사협력 관계가 밀월로 변화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 정부 인사들과 지지층은 중국을 상전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사항은 중국의 눈치를 봐서 모두 보류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자 전전긍긍하여 가동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해도 중국인 출입 통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협력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 면서 주권을 양도하는 듯한 약속을 중국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왜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일본의
최초의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자 일본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두 번째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은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이 중국에게 피해받거나 급박받은 바도 없습니다. 일본이 2015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군과 동맹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지휘기구를 설치해도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가한다고 공언을 해도 중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니까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일본은 단호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겁을 내는 겁니다. 일본이 맞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더욱 문제는 이러한 대외 관계가 우리의 전략적 판단보다는 루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의 경우 동맹국 또는 우방국의 군대와 필요시에 물품과 용력을 서로 빌려서는 협정에 불과한데도 현 정부 인사들과 지지층들은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일본과는 절대로 체결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아무런 유해성이 없는데 현 정부와 지지자들은 주권 침해이고 일본에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난리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아무렇지 않게 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게 주권 문제가 됩니다.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경멸스럽겠습니까? 현 정부 인사들과 지지층들은 극일을 말합니다. 이게 극일입니까?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더욱 강해지는 게 극일 아닙니까? 미국이 일본과 한국 중에서 일본을 더욱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극일이 됩니까? 1905년 미국이 일본에게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한 테프트 카스라 조약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되도록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기에 이렇게 한미 동맹을 경시합니까? 이러다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1975년의 남베트남처럼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눈물 흘릴 겁니까?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버림을 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